선생님, 저는 현재 2살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가끔 주변에서 아이는 엄마 손으로 최소 3년은 키워야 애착이 잘 형성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일하는 엄마는 애착 형성이 어려운 건가요? 그리고 들은 얘기로는 부모의 애착 유형이 아이에게도 되물림 된다고 하던데 제가 예전에 엄마와 관계가 서먹했던 경험이 있어서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정말 애착은 그렇게 되물림이 되는 건가요? 워킹맘들은 물리적인 시간을 아이와 함께 많이 보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좀 있기도 하고요. 네. 혹시 우리 아이가 나와의 애착 형성에서 좀 부정적인 결과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초기 3년이 중요하다는 말은 꼭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3년을 누구와 얼마나 보냈는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3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영아기 때는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아이가 필요할 때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시간과 양적인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이것이 꼭 무조건 엄마만 옆에서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네네. 저도 워킹맘이었고 주 양육자가 이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했는지 어떻게 아이와 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질적으로 좋은 관계 경험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워킹맘들의 애착 형성에 관한 연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그 연구 결과에서 결국 이 애착의 중요한 것은 이 일하는 엄마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일을 하는지, 얼마나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 이런 양적인 것보다는 네. 오히려 엄마의 정신 건강 상태가 어떤지, 엄마의 정신적인 그 편안함이 어느 정도인지가 더 중요한 요소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초기 3년 동안 내가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내가 꼭 옆에 있어줘야 된다는 압박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부모가 불안해하고 고민한다면 이러한 부모의 불안한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일을 하시는 엄마든 아빠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오롯이 우리 아이와 편안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건강한 애착 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읽는다는 게 네. 너무 신기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이 불안함을 전가하기보다는 네. 짧은 시간이라도 네. 정말 행복하게, 편안하게 아이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애착 형성에 유리하다라는 네.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많은 워킹맘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나 다시 한번 네.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와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애착이 대물림 되는지 네. 이런 고민들도 꽤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애착이 대물림 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애착 경험이 그대로 똑같이 재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자랄 때 부모가 사랑을 많이 주지 않았고 좀 무뚝뚝했다. 근데 나는 더 많이 사랑을 주고 따뜻한 부모가 되고 싶다.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애착 경험을 아이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예전의 애착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를 고민하고 또 노력을 하다 보면 실제로 나의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의 애착 형성 과정에서 이제 내가 보고 배웠던 거, 익숙한 것이 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익숙한 대로 행동한다면 네. 똑같이 우리 아이에게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인데 네. 사실 이 대물림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네. 충분히 관계 개선이나 어떤 애착 형성 변화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네, 이야기니까 맞습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 저는 아이에게 안 돼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엄마예요.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반사적으로 안 돼! 그건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저를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괜히 저 때문에 마음이 다친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런 식으로 자꾸 제지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아이와의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아이와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데 자꾸 안 된다는 말부터 하게 돼서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에게 안 돼처럼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될 때 혹시 이런 말들이 부모와 아이 사이의 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저도 딱 이맘때 2살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이 안 돼. 하지 마. 위험해. 라는 이야기를 습관처럼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이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저 역시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근데 안 돼라는 말을 하지 않고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안 돼라는 말 자체가 애착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 안 돼라는 말은 아이를 안전하고 단단한 틀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안 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첫 번째는 안 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해야 합니다. 네. 그 권리는 어떻게 획득을 하느냐? 우선 아이와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해준다든지 네. 내 행동을 좀 교정하려는 말을 건넸을 때 관계가 신뢰롭다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이와 이미 따뜻하고 수용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이런 안정된 애착이 형성이 되었다면 안 돼라는 말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 중에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만 아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요. 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본 아빠가 볼 때마다 혼을 내고 볼 때마다 안 된다고만 한다면 우리 아이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훈육을 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단단한 관계의 질을 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안 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라. 네. 이고요. 2번째는 이 안 돼라는 말을 할 때 일관되고 단호한 태도. 그렇지만 여전히 따뜻한 안 돼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야, 이거 어려운데요? 네. 우리가 영어로는 warm and firm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꼭 소리를 질러야만 아이들이 알아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돼! 그거는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엄마 거야. 아니야. 이건 위험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엄마의 감정이나 어떤 폭발적인 정서가 전달되지는 않죠. 네. 다만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제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를 거부하거나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특정 행동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구나. 엄마가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지금 당장의 욕구가 좌절되더라도 우리 엄마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지켜봐 준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의 지시를 더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warm and firm. 웜 앤 펌. 마음에 기억하시면 항상 좋을 것 새기고 같습니다.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아이의 올바른 애착 관계 형성과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것 같아요.